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부여족에 관한 강의를 16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17강을 할 텐데요. 오늘로써 부여족에 관한 강의를 끝내고 올해는 고조선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가야는 부여인이 주도했다고 하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가야사를 국정과제로 삼아서 많은 연구들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강단이나 가야사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여족과 가야인들의 관련성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285년에 부여인들이 일부 남하를 했고 또한 384년에 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관점은 학계에서 두루 제기되고 있지만 변진구야국 자체가 이미 가야인이 주도하든 그러니까 부여가야인이 주도하든 공동체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점에 관해서 변진 12국 중에서도 변진구야국은 부여인들이 주도하던 공동체였고 이어서 285년, 384년 부여가 전연의 공격을 받고 부여 주민의 일부가 김해지구로 들어왔을 가능성들이 학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들을 종합해서 보면 가야는 변진구야국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두 번의 커다란 정치적 파동에서 부여인들이 수혈이 됐고 그 가야를 주도한 사람들은 결국은 부여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변진가야라고 하는 것은 삼국지, 중국 삼국지에 보면 변진가야국이라고 하는 변진 12국이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때 변진가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요동반도에 있었던 진번국 사람들이 이주해온 사람들이라는 관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대사는 국제사회 시각에서 교류와 흐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가야사 또한 가야사만이 아니라 한국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가야사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야의 역사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야사에 대해서는 전해오는 자료가 부족해서 가야사를 복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다양한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가야사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지만 그들의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가야는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 신중, 동국, 여지, 성남 같은 데 자료가 단편적으로 남아있고 중국의 삼국지, 후한서, 남제서 등에도 남아있으며 일본의 일본 서기에도 가야와 관련돼서 특히 임나가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광개토 대왕 비문이나 창녕 진흥왕 척경비 합천
메아니비 등에서도 단편적인 가야사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로는 가야사를 제대로 복원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가야사가 알고 보면 부여인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과 자료와 근거들을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변진가야라고 할 때 그 변진이라고 하는 앞에 붙어 있는 공동체의 명칭은 단군 조선인인 진인들과 부여인인 변인들이 결합되었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진 12국 중에 가야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진구야국뿐인데 바로 변진구야국이 변한사회를 주도했기 때문에 후에 가야라는 명칭이 대표 명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85년 중국 전현이 부여를 침입했을 때 부여왕과 많은 귀족들이 옥저 지역으로 피신했었는데 그들의 일부만 부여로 돌아갔고 나머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바로 그 일부 부여 주민이 변진구야국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분은 신경철 교수인데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때 부여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야라고 하는 것은 285년 이후에 부여인이 주도했을 거라는 그러한 학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346년에 전현이 다시 침입을 하는데 이때 피난한 일부 부여인들이 가야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의 한 갈래로서 일본 고분시대가 바로 이들에 의한 기마민족에 의한 정복으로서 일본 고분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기마민족 정복설이 이들의 이주와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삼국지 한전에 보면 신지, 혹 가우호, 신운견지보, 안야축지, 분신이야, 불례구야, 신지, 진지렴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대목은 삼국지에서 많은 소국들이 있는데 그 소국의 리더를 거수라고 한 거수가 있는데 많은 소국들의 거수, 그러니까 수장이 있는데 그들 중에 큰 나라의 수장을 신지라고 한다. 그런데 그 신지들을 혹 우대해서 더 아름답게 더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호칭이 있다 하는 구절에 불례구야 신지렴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구절을 제가 고깔모자를 쓴 단군에서 불례구야는 바로 브리기아의 신지, 브리기아의 신치님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바로 그들이 부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야를 본국이라고 호칭하는 기록이 남제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라고 하는 지명을 대가야가 주도할 때 대가야의 왕을 남제서에 보면 본국왕으로 책봉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라고 호칭하는 나라를 왜 본국이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 나라가 있는데 대표 나라고 해서 본국이다?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해서 본국이라고 하는 호칭을 다른 역사서, 다른 케이스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국이라고 했을 때 그 본국이라고 한 명칭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그 본이 한자로 뿌리, 근본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래 무리를 훈독해서 본국이라고 명칭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변진은 단군조선인 진인과 부여변환인이 결합체다 하는 대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부여사를 앞에서 강의할 때도 또 혹은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단군조선은 기원전 2333년경에 요서 지역에서 발흥을 해서 은나라 무정 때 기원전 12세기 중엽 혹은 13세기경에 요동반도와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진인들이고 역사 속에서 이들이 충청도 지역과 그 남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진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그 진국의 후예들이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진한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는데 바로 이들 진인들과 제가 강의에서 말했듯이 산해경 해외 서경에 보면 숙신지국 제백민 북 유수명활 웅상 선입벌제 우차 취지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벌제가 변인들로서 프리기아인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이 숙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백민국의 북쪽에 있는데 그 숙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웅상이라고 하는 환웅과 관련된 신목이 있는데 먼저 들어온 벌제가 프리기아인들이 우차 숙신국에서 취지 웅상나무를 취했다. 이 말은 그 공동체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런 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진인들의 공동체와 프리기아인인 변인들의 공동체로서 진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명칭이 생겼다는 것이고 이 진번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이동을 할 때 일자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우고왕 때 또다시 이동을 해서 낙동강 서안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제 가설입니다. 바로 그 진번에 대해서 천관우 선생 같은 경우에 뭐라고 주장을 하셨나 하면 사기 조선전에 보이는 조선 진번이 있는데 이것은 북사만과 관련된 단체 공동체 이름이며 이때 조선은 대동강 하류의 마한족이고 북쪽에 요동반도에 있었던 진번은 요하 하류의 진인들과 변한인들을 합칭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견해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동반도의 진번이 황해도를 거쳐서 경상도로 이주해서 변진 12국이 되었다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변진이라는 나라 이름은 진번과 관련되어 있는데 진번의 진은 단군조선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번의 범은 프리기아인들, 아까 앞에서 말한 벌제 가리키는 말인데
마찬가지로 변진의 진은 진번의 진과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변은 프리기아를 나타내는 번과 대응한다. 따라서 변진의 변은 프리기아인들의 고깔무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고깔변자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나라가 조선을 공격을 해서 준왕 때 공격을 해서 조선이 대동강 지역으로 들어올 때 진번도 황해도 지역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이것이 위만조선이 되었을 후에 미완조선이 되었을 때 외만조선 말 우거왕 때 진번인들은 다시 경상남도 지역과 낙동강 서안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진번이 도치해서 변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포함됐던 부여인들이 과 단군 조선인들, 그러니까 변진은 단군 조선인들과 부여인들이 합쳐진 공동체로서 12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인들과 관련한 책이고 제가 쓴 책 중에 변인들, 부여인들과 관련된 책인데 고깔모자를 쓴 단군과 한반도는 진인이었다. 진인의 땅이었다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주장들을 논증을 했습니다. 삼국지 위서 30 오환선비 동의전 제30에 보면 변진 12국이 나오는데 12나라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변진 미리미동국, 변진 미오야마국, 변진 접도국, 변진 감로국, 변진 고자미동국, 변진 구야국, 변진 고수시국, 변진 주조마국, 변진 반로국, 변진 안야국, 변진 낙로국, 변진 동로국 이렇게 나오는데 가야는 변진 12국 중에 가야의 명칭이 들어간 나라는 변진 구야국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인들과 진인들이 합쳐진 공동체들이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섞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문장 여기 있는 기록으로 봤을 때 변진 구야국 사람들은 가야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진 구야국 중에서 변진 12국 중에서 변진 구야국이 주도를 하면서 결국은 가야인이자 부여인들이 주도하게 됐고 후대 부여인들이 계속 수혈이 되면서 가야 사회는 무여인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삼국지 변진조에 보면 변한과 진한인들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대체로 변한인들과 진한인들이 잡거를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알고 상식적으로 알듯이 경계가 뚜렷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부분적으로 진한인들과 변진인들이 섞여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 변한과 진한의 문화와 언어와 법속은 상당히 유사한데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진인 공동체와 변인 공동체가 상당히 언어와 법속과 문화들이 비슷하지만
종교가 달랐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부여사를 강의할 때 많이 강조를 했지만 부여족은 단군족의 혈통을 계승한 사람들이 아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부여족은 프리기아에서 온 초원 세력으로서 유목민으로서 답태양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칠성 신앙을 주로 하는 단군조선인들과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기록이 하고 맞아들어간 그러한 설명과 맞아들어가는 대목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구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변진조에 보면 변진조 삼국지 변진조에 인용한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옮겨온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한의 제재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한이 사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진인들이 이주를 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준왕의 이주로 성립된 마한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위만조선이 무너지면서 내려온 사람들로 추정하는 것이 옳고 그러한 점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바로 그들은 위만조선계 철기 문화와 함께 남아했다는 것이 가야사를 전공하고 가야사에 대한 많은 책을 쓰신 논문을 쓴 김태식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이 이 문화가 남한의 농경 문화와 서북한의 철기 문화가 결합해서 탄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지도를 가지고 설명한 것에 부합하는 이야기들이 고고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진 12국을 변진 구야국이 주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진 12국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야로 변하는데 이 가야로 변해가는 과정에 금관가야, 김해에 있는 금관가야 쪽에서 주도권을 장악해서 연맹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렇게 해서 변진 세력들을 대표적으로 가야 세력이라고 하는 가야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야 제국의 연원은 변한 소국들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변한의 역사를 가야사의 연장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변환에서 가야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사만 전체의 변화 과정 속에서 가야의 성립을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은 변진 구야국이 본가야, 부리가야 였을 거라는 거죠. 이기동은 기원전 1세기 이전의 성읍국가로서 본가야가 김해에 성립되었으며 불레구야, 부리기야가 성립되었으며 3세기 중엽에는 변한 12나라가 있었는데 또한 4세기 이후 가야 지역은 연맹왕국 수준으로 왕권이 성장했으며 처음에는 본가야가 가야 전체의 맹주로서 임나라고 불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한에서 가야로 변했다는 거죠. 사만단계와 가야사의 구분은 모호한데 삼국지의 변진 12국이 4세기 대의 포상 8국 전쟁 이후 일본 서기에서는 가라 7국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세기 전반에는 변한에서 가야로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주보던 교수, 고고학적으로는 3 내지 6세기를
가야의 활동 시기로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진 12나라에서가 있었는데 이 변진 12나라 중에 변진 구야국이 서서히 성장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해서 3세기 때로 넘어가면 3세기 후반 4세기 때로 넘어가면 이 전체를 가야 사회로 통칭하는 그런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죠. 가야족 가라라는 국명을 지닌 정치체는 김해와 고령 두 곳에 불과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도학 교수가 하고 계시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고령가야 대가야조차도 금관가야 쪽이 성장을 해서 초기 연맹의 맹주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야라고 하는 공동체 명칭이 전체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그러한 영향으로 후기 가야를 주도했던 고령 가야를 고령 지역에 있었던 미오야마국이 확장된 나라를 대가야라고 칭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변진 12국 중에서는 변진 구야국만이 사실은 가야였던 거고 그 가야는 사실 알고 보니까 부여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285년에 중국 전현이 부여를 침입하는데 이때 옥저로 피신했던 일부 부여 주민이 변진 구야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신경철 교수가 제기하고 있는데 바로 신경철 교수는 이들이 그 당시에 선진 문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야의 주도권을 장악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주장으로 김철준 교수 같은 경우도 3세기경에 철기 문화를 소유한 북방 유이민 등의 파급으로 가야 지역 각지의 김해 가락국을 비롯한 부족 국가들이 형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부여족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 지역에 수혈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철 교수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 285년 모용 선비에게 습격을 받은 부여왕족이 옥조, 함경도 함흥 일대로 달아났고 이후 일부가 부여로 되돌아갔다는 기록만 있을 뿐 나머지 행방은 알 수가 없는데 이들 중 일부가 바다를 따라서 낙동강 하류 지역에 도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금관가야를 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고학적 근거로는 대성동 29호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유목민들의 전유물이기도 한 동복과 순장 풍습이 드러나고 도질토기가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철 교수는 전현에서 모용선비의 나라인 전현에서 부여를 공격을 했는데 이때 부여의 왕족과 많은 사람들이 옥저 지역으로 달아났고 안정이 된 다음에 일부는 돌아갔는데 일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들이 배를 타고 가야 지역으로 들어와서 금관가야를 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진 12국 중에 변진 구야국만이 가야 세력이었는데 이 가야는 부여 세력이고 (285년에) 다시
부여인들이 수혈이 됐다. 이런 관점을 정도로 수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성동 29분에서 9호분에서 도질토기와 동복 순장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바로 부여의 문화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동복은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제기로도 사용하고 음식을 끓여 먹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대성동 고분에는 부여 문화가 분명히 묻혀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성동 고분에 보면 사슴뿔이 나왔는데 이 사슴뿔 같은 경우도 부여인과 관련이 될 수가 있는데 부여의 왕성이 있던 곳이 바로 녹산인데 녹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산이라는 말인데 우리 신라 김씨들과 관련인 사카족도 녹인이라고 하는 불리기도 했고 켈트족에서도 시베리아 샤먼들도 사실은 사슴뿔을 샤먼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호정 교수 같은데 대성동 고분 사슴뿔이 나오는데 이 사슴뿔은 사슴뿔 장식으로 머리에 고정해서 관 대신 사용했을 건데 북방에서 온 것이고 금관 사슴뿔 장식하고도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을 전공한 이한상 교수 같은 경우에 당시 부여인들이 내려와서 가야를 점령해서 금관 가야를 가야 지역을 점령해서 김해 지역을 점령해서 금관 가야를 세웠을 것이다 하는 논지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 첫째는 기마민족이 어느 순간 말이 아닌 배를 타고 김해 지역으로 이재했다는 가설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신경철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마민족은 항해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정도의 중요한 사건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삼국사기 등 기록에 단편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유사한 형태의 오르도스형 동복이 이미 서기 2세기 때 무덤인 김해 양동리 23호분에서도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모아서 그러한 문화적인 유물, 부여와 관련된 초원 세력과 관련된 문화적인 유물이 대성동 지역에서 나왔다고 해서 부여인들이 내려와서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런 주장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동희 교수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변한과 가야의 전환기를 이주면에 의한 혁명적 변화가 아닌 그러니까 신경철 교수가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자체 발전의 관점에서 소국 단계에서 넘어선 연맹왕국 단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가야의 연맹왕국 단계는 변환의 소국 단계보다 더 강력해진 국가 권력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중자가 대형 분묘, 순장, 토성, 토기 양식이 출현한다. 가야의 성립은 변환 속의 구야국이 아니라 주변 소국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새로운 금관가야 단계에서 소국연맹 단계를 지배 종속적으로의 지인익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여의 285년에 부여가 묘용선비의 침입을 받고 남하해서 주도권을 장악했다기보다는 변한 소국들이 자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구야국이 주도했고 그 구야국 지역에 부여의 문화와 사람들이 들어와서 협조 세력으로서 도와줬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346년에 전현의 침입으로 피난한 일부 부여인이 또 가야로 들어왔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46년에 전현이 부여를 공격을 해서 부여왕 의려가 자살을 하고 부여인 5만 명을 끌고 가는데, 그때 끌고 갈 때 많은 부여인들이 지금 심양 지역에 있는 라마동 지역에 정착을 해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나온 무덤 양식이나 고고학적 유물이 부여인들의 그것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선비족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선비족설을 부정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 라마동에 있는 부여인들의 무덤 양식과 무장품이 대성동 고분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때 부여인들의 일부가 또 대성동 지역으로 수혈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46년 선비족이 전현이 부여를 쳐서 5만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때 탈출한 부여인들이 김해로 왔을 거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이도학 교수인데, 전현의 침공 시 일부는 포로로 끌려갔으나 다른 일족은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부여족의 일파가 남하해 대성동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가야의 지배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신경철 교수는 285년에 부여인들이 내려와서 가야의 주도권을, 금강가야를 창업했을 거다, 만들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이도학 교수는 346년에 내려온 부여인들이 가야의 지배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송호점은 같은 특징을 지닌 유물들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되었을 때 주민의 이동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285년에도 부여인들이 내려왔고 346년에도 부여인들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논쟁의 핵심은 그 두 번의 부여인들이 수혈이 됐을 때 과연 그들이 가야의, 김해 금관가야의 주도권을 장악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보면 주도권을 장악했다기보다는 동질적인 문화와 혈맥을 가지고 있는 구야국을 도와서 가야로 발전하는데 협력 세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조양시 부근에 있는 라마당 고분을 발굴 지휘했던 텐니쿤 교수 같은 경우에 이들 라마동이 선비족이 아닌 부여족인 게 묘지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때 라마동은 당시 포로가 된 부여인의 묘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텐니쿤 교수가 말하는데, 첫째는 무덤 형태에서 선비족과 다르다는 거죠. 선비족은 앞은 크고 뒤는 줄어드는 사각형인데, 라마동은 앞뒤가 크기가 동일하고 대성동 고분과 그 형태가 같다. 이렇게 해서 이들의 부여족일 거다. 솥불 모양의 토기 손잡이가 있는데 가야 토기에도 동일한 것이 보이고, 라마동에 출토된 말한장도 대성동에서 출토된 말한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대성동 60호분과 같다는 거죠. 라마동과 대성동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묘제 양식이라든지 그 유물들이 부여인들의 그것과 같다는 거죠. 라마동의 그것과 대성동의 그것이 같은 거로 봐서 부여인들이
선비족에게 끌려가다 정착했던 라마동에 있었던 그 많은 무덤들은 부여인의 무덤이고 바로 대성동 고분의 그것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라마동 유적은 부여인들의 유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다섯 번째로는 삼국지 한전에 만에 50여 개국이 있는데 그들을 수장을 거수라고 하는데 큰 나라는 신지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그 신지를 우대해서 혹은 아름답게 더 높여서 부르는 말 중에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불례구야, 프리기아 신지님, 프리기아의 신지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변진 12국에 제소국의 벼룹이 있고 가교 거수가 있는데 각각 그 리더가 거수라고 하는 리더가 있는데 큰 자는 신지라고 한다. 큰 나라의 거수는 신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 세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데 이 신지를 혹 가우호 더 아름답게 높여서 부르는 말 중에 신운견지보 안야축지 분신이야 불례구야 신지님이라고 하는 호칭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불례구야가 불이기야의 음사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병도가 제일 먼저 해석을 하고 나머지도 이병도의 설을 대체적으로 따르는데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병도의 끊어 읽기는 신은국의 견지보라고 하고 끊어 읽고 또 안야축지라고 끊어 읽고 그 다음에 분신이야 불례라고 해서 앞으로 붙여서 끊어 읽었는데 저는 이 불례를 그렇게 끊지 말고 분신이야 불례구야 신치님 이렇게 끊어 읽어야 옳다는 거죠. 제 책에 자세하게 논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신운견지보 안야축지 분신이야 불례구야 프리기아 신치님 불례기아 신지름은 프리기아의 신지름으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정중환 교수 같은 경우에 진지를 불례구야 진지를 신지로 이해를 했고 구야 진지르면 가야의 신지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구절은 프리기아의 신지님이라고 이해를 하면 가장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러한 이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인인들이 사는 공동체에 프리기아인들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진번이라는 공동체가 생겼는데 이 진번이라는 공동체가 황해도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이들이 경상남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변진으로 도치돼서 불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프리기아인들이 바로 부여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프리기아의 음사가 부리구야라는 거죠. 부리구야. 프리기아의 음사가 불례구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야와 관련된 명칭을 점으로 찍어보면 서북 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프리기아가 있었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중앙아시아로 들어왔다가 인도로도 내려가고 동쪽으로 계속 이주해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가야의 명칭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보아도 변진구야국의 분리구야 신치님은 그들의 먼 조상들의 고향이 프리기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고대사는 국제사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국제사의 시각으로 볼 때 한민족 고대사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여사를 구체적인 부여의 왕족이나 문화사가 아니고 부여족의 이동과 그들의 문화를 연결해서 강의를 17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는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야를 왜 본국이라고 했을 거냐는 거죠. 남제서 동남 이전에 보면 대가야가 남제에 조공하고 책봉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라국은 사만의 종족인데 원년 479년에 국왕하지가 사신을 보내서 사신이 와서 공물을 바쳤다. 남제에서 가히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한다. 본국왕을 제수한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야를 왜 본국왕이라고 했냐는 거죠. 여러 가야가 있는데 대가야가 중심이라고 해서 본국 가야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무언가 미심쩍은 점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구야국이 성장을 해서 가야로 성장을 하는데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가야를 본국이라고 했고, 이 가야 초기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연맹이 왕개토대왕의 남정을 통해서 무너지면서 대가야가 일어섰고, 대가야가 남제에 사신을 보냈을 때 남제에서 대가야 왕을 본국왕이라고 책봉을 했다는 거죠. 그때 본국은 어쩌면 우리말 뿌리와 관련해서 훈독을 해서 본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황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은 변진구야국이라고 하는 것은 변진가야의 12나라에 들어있었던 변진구야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은 부여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부여사를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프리기아에서 나나 지역으로 들어와서 불령지 혹은 분리지라는 명칭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신채호는 분리지가 주도한 분리지국이 있었다고도 주장을 했죠. 바로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리국을 창업했다가 북부여가 나타나는 부여 세력이 동명과 관련돼서 부여 세력의 한 갈래가 내려오면서 고구려 백제를 창업을 한다면 요서 지역에 있던 단군 조선인들이 들어온 지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지인번이라는 공동체가 되었다가
연나라 진계 파동 때, 진계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조선이 2,000여리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면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북 지역으로 들어왔고, 이때 조선 진번이 있었던 진번이 황해도로 들어왔을 것이고, 위만조선 말 우거왕 때, 정치파동 때 이 진번인들이 이들 지역으로 들어와서 변진 12국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고, 변진 12국 중에서 변진 부야국이 핵심 세력이었고, 바로 그들은 프리기아인들이 많이 사는, 부여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공동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제기한 주제, 알고 보았더니 가야사는 부여사들, 변진 12국이 12나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변진 구야국이 수정이 무리기야 신치님이었고, 285년에 부여가 전 선비족들의 묘용 선비족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옥저로 왔던 사람들이 남하해서 수여를 했고, 346년에 2차 전현이 공격했을 때 다시 부여인들이 남하해서 수여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야국이 중심이 돼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야 사회가 형성되었는데, 바로 이 가야 사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충적으로 부여와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야는 부여인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것으로 부여족 강의를 전부 마치고 한일 고대사 차원의 부여족 이야기는 다음에 한일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다룰 때 연결해서 다루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고조선에 관한 단군신화부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